안녕하십니까,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정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는 민사, 행정, 조세, 의료, 헌법 소송까지 넓게 본다면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소송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사자 본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재판을 직접 받거나 재판을 직접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대리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만 대리가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심 기준으로 해서 소가가 좀 작은 상태에서는 당사자의 친족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관련 서류를 증빙해서 대리를 할 수 있는데 2심부터는 가능하지가 않고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은 대리를 해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출석 의무가 있는데 민사, 조세, 행정 같은 변호사가 대신해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변호사가 재판을 대신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재판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저희야 이제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만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주의하실 점 같은 경우를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민사사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아니면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해둡니다. 재판장에 참석을 하셨을 때는 구두 변론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시차 소환을 하더라도 재판장 입장에서는 사건 자체가 워낙 많고 다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두로 거기서 30분을 얘기할 수도 없지만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도 재판장 입장에서는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장을 어떻게든 해둬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 원고가 100만 원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입증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주장을 하는 측에서 입증 자료를 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줬다, 불법 행위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있다 라는 부분이 주장 입증이 되어야 소비대차, 손해배상 등 법적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재판을 진행하러 출석을 하셨다 라고 한다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번거롭겠죠. 왜냐하면 절차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사들이라면 해야 될 거를 탁탁탁 맞춰서 형식적인 부분을 다 보완을 해주는데 당사자분이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냐면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의 내용은 진술을 하고 변론주의상 관련되는 증거 자료는 제출을 합니다 라는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빌려줬다, 소비대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증 자료로는 차용증, 현금 보관증, 계좌이체 사본 등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진술을 합니다. 실무상 서면 재판만으로는 하지 않고 구두 진술을 좀 하게 합니다. 재판장 입장에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관련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진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저희는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땡땡땡원을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는 갑제 2호증의 차용증이 있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장에 따른 입증 자료를 언급하죠. 그러면 끝입니다. 이 외에 피고가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어떻게 했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으로 재질이 안 좋은 사람이고 뭐 전과가 있고 문제를 일으켰고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박도 나쁜 놈이고 저런 주장을 하고 이 인간이 옛날에 거짓말을 했고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으로 다퉈야 돼요. 1월 1일 뭐 어디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1월 1일 난 거기에 가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으로 뭐 돈을 빌렸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지만 나는 변제를 했고 똑같이 주장과 입증 자료에 대한 두 가지 주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했었을 때 법원에서 봤었을 때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의문을 가지면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증거 자료 첨부하면서 결론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원고든 피고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뭐 재판에서는 둘이 싸우죠. 그런데 이 재판정에 갔었을 때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판사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재판에서 뭐 일부 변호사들이나 준비가 안 된 의뢰인분들이 나오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고 거짓말입니다 뭐 비난하면서 힐난하면서 막 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주장을 듣고 재판장이 이 사람이 흥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겠구나라는 심정은 전혀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 진행만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인상만 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절대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다 들으시고 반대로 당연히 재판장이 물어볼 때도 중간에 말 끊지 말고 재판장과 논쟁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한 다음에 첫 기일에 끝나는 재판은 많지는 않고 그 외에 증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뭐 원고 입장에서 증인이 있다.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이 있고 피고의 행위를 본 사람이 있다. 당연히 증인 신청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어디다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 사실 조회도 해야 되겠고 상대방이 서류를 갖고 있는데 그것 좀 봅시다. 문서 제출 명령할 수도 있고 구성면 부분 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뭐 금융자료 제출 명령 신청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미리 신청을 해둡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봤었을 때, 재판장이 봤었을 때는 사안 파악에도 수월하고 이런 주장을 하겠구나라고 한다면 가부 결정을 당연히 이 자리에서 그 전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두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 재판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첫 기일에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짧게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변호사가 아닌 본인이 재판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인데 다음 기일에 조금 더 뭐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뭐 본인 소송할 때 저희가 이제 변호사로서 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흡했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이제 다른 사건 보면서 느꼈던 점이었는데요. 오늘은 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